네. 본부장님 이따가 켜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이셨나요? 다 막아놓고 입을 최순희 국장님. 네. 저희도 또 간만에 교회 갔었어요. 코로나 뭐 많이 뭐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지만 그래도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믿고 자 이제 연말이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올해 마무리 참 잘 하시고 또 묵은 때들 묵은 감정들 잘 정리하고 2022년도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또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해준 밤새 고민하고 준비해 오신 우리 마지막 강의 아쉽죠? 마지막 강의 듣도록 사업자 강의로 마지막 강의죠. 네. 준비해 주신 우리 최영경 본부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경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기다리셨죠? 기다리셨을 거라 그냥 생각하고 제가 그냥 마음에 그냥 기분을 취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덧 이제 12월이 다 지나가고 올해 또한 또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내년을 계획할 수 있을까 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묵은 감정들 우리 지난번에 1편에서 5편까지 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로 해서 우리 묵은 감정들은 다 씻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내년을 좀 목표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해 보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아주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밤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줄 명언. 인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있어요. 나뭇가지가 있고 또 제목은 나라누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라는 사람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장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저는 항상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항상 개보도 미팅할 때는 송은경 총장님 좌우로 그려가지고 그려서 제가 항상 개보도 미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송은경 총장님의 개보도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제 본부장님 위치에서 또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각자 그 위치에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서 개보도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가장 빨리 아는 것 같아요. 이 개보도 미팅에.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남에 개보도 미팅을 자주 하고요. 스폰서님이 개보도라고 썼는데 여기 옆에 보면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두 줄로 돼 있어요. 여기도 네트워크를 하는 나무였나 봐요. 나무 장가지도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송은경 총장님의 개보도가 생각이 났어요. 송은경 총장님 개보도에서 옆에 보면 나뭇가지 끝에 물방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어떤 송은경 총장님의 개보도에서 물방울과 같은 아주 작은 조직이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저도 모르게 사업적인 마인드가 갖춰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 그 위치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살아남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로부터 사업 마인드를 갖추게 되고 또 여기에서
내 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팀워크를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보도 미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신규분 나오셔도 개보도 이렇게 그려지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보도 미팅을 항상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인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 조직은 내가 키워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트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2022년도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스타트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스타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자, 성공한 당신의 이야기를 상상하라. 그 다음에 결정적 방아쇠를 찾아라. 행동을 만들어가라. 이 일을 하려는 진짜 이유를 써라. 시간 계획을 확인해라.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건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이걸 먼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애터미를 만났을 때 막 순간 임페리얼 가는 그걸 막 상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리고 5년 뒤에 저는 임페리얼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래서 그 상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걸 결단하면서 또 행동을 옮겨지게 됐고, 또 그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이걸 달성해낼 것인가, 이것도 제가 시간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의 계획과 그다음에 신규분들이 있으시면 신규분들 계획도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스타트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목적이라는 것은 왜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 그 존재 이유이고, 목표는 일정 기간 내에 도달 또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레벨, 반드시 기간과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목적은 있지만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있지만 계획이 없으면은 개꿈인 것처럼, 예, 개꿈인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목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자, 목적은 일의 본질이자 출발점이고, 목표는 목적 달성을 위한 통과점이다. 바람직한 목표 설정은 자기 자신과 조직 모두 만족하고 인정해야 된다. 자, 우리 애터미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의 목적은 뭐냐면,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자, 이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냐면,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신규 사업자를 보니까 이 동기부여되는 것은 감동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강력한 동기부여는 어디서 오시나요?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을 때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목표라는 것도 결단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동기부여는 내가 스스로 감동받을 수 있는 꿈을 정확하게 적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나의 기한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매번 석세스 세미나 때 작성을 해봤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하다가 보면 너무 익숙해지고 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하면서, 그래, 인생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는데요. 우리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삶이고, 우리 수레바퀴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인생 시나리오 보면 직급 달성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애터미 1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의 라이프 플랜과 그다음에 직급 달성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저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거를 왜 써야 되냐면 내가 동기부여 받는 거. 제가 신규분들 미팅할 때 이거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쓰면서 막 본인이 계획들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지도 정확하게 다 맥을 잡고 그 방향대로 설정해서 그 도움으로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직급 달성 플랜. 이것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내 소중한 가치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는데, 직급 달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상. 그래서 직급 달성 플랜을 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귀중함은 너무나 잘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더 강조는 안 할게요. 자, 나의 가치. 내가 왜 사? 다음에 왜 사? 다음에 또? 내가 왜 사? 다음에 또 당신에게 나의 가치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내가 제품을 직급 달성 플랜을 세우려고 하면은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나로 인해서 소비자를 만나서 그분들로 인해서 소비를 일으키고 피부를 달성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직급이라는 것도 도전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한테 꼭 사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나라는 브랜드 만들기. 자, 여기 보면 1, 2, 3으로 정리되어 있죠. 산만한 여정 정리하기, 매력적인 이야기 찾기, 그리고 안 보이네? 네, PPT가 안 보이네요. 본인을 잘 알려야 되는 거. 뻔뻔하게 알려라. 뻔뻔하게 알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감동하면, 와, 저 사람한테 애텀이라는 걸 알고 싶다. 내지는 저 사람한테 내가 애텀이 소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드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의 소비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그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그 신규 여성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랑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지 그걸 알았을 때랑 이분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이분을 바라봤을 때. 26살에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또 하고 있어요. 기부하는 삶을. 20대에. 그게 어쩌면은 그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냥 20대에 뭐 너무나 바삐 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루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20대에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제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 그 여성을 봤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하고 진짜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파트너지만 그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나를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인지 나의 상품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브랜드 만들기 상품 가치를 높여야 돼. 어떤 상품 가치가 좋을까요? 상품 가치가 높여야 돼.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성현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매력적인 사람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단순히 외모만 매력적인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외모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고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 가치,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얼굴이 좀 안 이뻐도 그냥 그분의 생각, 그 다음에 그 삶,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지 그것만 보면은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급 달성 플랜이라고 이제 적었어요. 우리 이제 아까 인생 신화를 작성하고 그다음 직급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효과가 좋아서 제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보았어요. 송균 총장님께서 2023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이제 세워보자 해갖고서는 한번 제출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거를 계획을 저희 팀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봤는데 거기에 딱딱딱 해서 앞이 보이더라고요. 앞이 보이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냥 이렇게 계획을 막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뭐 해야 될지도 알겠어요. 몇 달 후에
내가 어떤 직급 도전이라든가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계보도에서 어디가 비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보면 장기 플랜도 있고 단기 플랜도 있고 하루 플랜도 있고 있는데 장기 플랜은 사실상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언제 언제 갈 거야 이렇게 하지만 팀 전체에서 이거를 가지고선 하니까 대하는 게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송교 총장님께서 2023년도까지 그거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줬던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짝짝짝짝 나오면서요. 2024년도까지 계획이 나와요. 와, 이 계획대로만 될 수 있다면 그럼 반드시 지켜놔야 되겠죠. 그럼 이 계획은 뭐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반드시 맞춰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수입도 당연히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조직도 성장이 되고 정말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2024년도 계획 플랜을 또 이렇게 또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사업자분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게 오토 판매사잖아요. 물론 오토 판매사도 이루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사업을 해서 나도 오토 판매사라는 것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막막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계획성도 있으시고 이런 거 잘 짜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플랜이 다 나와서 또 이렇게 안심하는 또 그거에 또 다다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 안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려지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스스로 이게 안 되는구나 싶어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이렇게 안내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를 잘 계획하시는 분도 있는가 반면에 계획이 이렇게 머릿속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토 판매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언제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한테 저는 이 계획을 알려드려요. 인맥 없는 사업자예요. 오토 판매자 계획 이렇게 한번 짜볼까요? 장기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우리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하루 목표를 세워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때는 막 하루 목표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에서 점점 늘려갔을 때 어느 정도 시점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중간에 목표를 좀 당겨야 되겠네. 그런 목표를 그 중간에다 목표를 다시 높이 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좀 편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맥 없는 사업자예요. 이제 막 가정주부. 네, 가정주부. 목표치가 아주 낮아요. 가정주부가 이제 막 나왔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제품 애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써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신규 사업자 막 나왔다고 해서 거기다 막 포인트도 같이 후원해주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분들한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정주부가 나왔을 때는 가정주부가 집안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바꿔 쓰는 이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계속 바꿔 쓸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애용이 그래도 한계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나가면서 대신에 중간에 한 3개월 정도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당장 파트너 나오진 않겠죠. 제품을 이용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얘기는 했겠죠. 얘기는 하고 그분들에서 요즘에 이제 ABR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ABR로 투입시키는 이 작업을 제품에 이용하면서 밑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BR에 투입을 시키고 투입을 하니까 우리 대부분 다 효과를 보셨잖아요. AB 코스에서는 애터미널 거부 반응이 없어. 다단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네. 이런 거였군요. 이거에 대해서 애터미를 알아간다고 하면 RCC는 다양한 제품이 이렇게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계시고 사업적으로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인식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RCC예요. 그래서 ABR 코스를 다 달성하게 하시면은 그분이 좀 더 적극적인 더 소비자 좀 부업자 이렇게 탄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제 막 가정주부가 나왔는데 뭐 협력자 이러고 감히 생각도 못하죠. 협력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알리다가 조금 애용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조금 그분이 애용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분을 점점 조금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부업자도 되게 하고 사업자를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팀장 구도로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협력자가 없으면 오토 판매사 되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맥 없는 가정주부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봤더니 1년 정도 하니까 그래도 150대 150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 판매사를 이제 가려면 같이 나온 협력자와 함께 같이 협력을 해서 또 거기서 또 한 단계 높이 뛰고 180대 180까지 올라가고 또 200대 2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 다음에 스폰서와도 함께 협력을 해서 또 뭐 오토 판매사를 달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대로 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서 가장 좋은 거는 언제 되겠구나 막막함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의 포인트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스폰서링 포인트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얼마 정도 올라는지를 같이 분석하고 의논하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자 있는 사업자예요.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 사회생활을 많이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뜻과 맞는 사람들이서 나 이거 한번 해볼래? 했었을 때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라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21년도 10월 달에 어떤 분이 계획을 세워졌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점차 이제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팔아서 이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애용하면서 주위 옆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협력자가 있으신 분들은 계획을 낮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조금은 나의 능력치보다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내 힘으로 팔아서 이렇게 포인트를 60대 60으로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 사람들 좌우에 2명씩 그 다음에 뭐 ABL이라든가 원데이 석세스 이런 걸 통해서 사업자분들을 깨워가지고 좌측에 4명 그 다음에 또 4명에서 6명 이렇게 늘려나가면 충분하게 오토 판매사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거를 시각화시켜서 이제 공개 오픈을 하고 이거들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도 이제 다 달성이 되신 분도 있고 좀 달성해 나간 분도 계셨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웠더니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빨리 완료하더라고요. 빨리. 예.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항상 난 이 정도는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계획이 달성이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우측 같으신 분은 요 시간에 요 계획대로 정석으로 지금 계속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상하 유지를 썼지만 6개월 플랜을 잡았었지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계획도 약간 수정이 되죠. 어느 때는 괜찮을 때 상하로 또 했다가 또 이제 상반기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계획을 잡으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강매를 못했는데요. 이걸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강매 좀 할 수 있는 거 인지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달성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그래도 강매를 이렇게 해보는 거는 절대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앱솔 있잖아요. 피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한테 앱솔을 선물해드리고 써봐.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쓰면 15일만 써봐서 안 되면 나중에 반품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넸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감히 얘기를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스스로 벼랑 끝에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게 몸이 움직여지고 마음도 움직여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소비자분들을 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품도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신제품도 올려드리고 어떻게 복용하면 되는 건지 이런 거와 또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제품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같이 막 사진도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톡방으로 끌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6, 70명이 소비자분들이 막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분이 좌우를 500을 다 하세요. 이 소비자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협력자분들도 계시는데 그 협력자분들이 같이 움직여주니까 충분히 그걸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
그게 인맥이 없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인맥이 있는 사람과는 계획 자체를 좀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만큼 끌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톡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톡방에다 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고 우리가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내야 파트너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그걸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하위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조직은 금방 성장이 되겠죠. 처음에 어려우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걸 해냅시다 해서 결의를 하고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구자 역할이다 막 이러면서 해내는데 그게 효과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각화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토 판매사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이제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들 뭐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우리 계획을 세우는 거 오토 판매사 목표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좌측 우측에 250, 250은 당연히 아시고 상반기 하반기가 자동 유지되는 건 다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토 판매사를 계획을 세웠으면 뇌 좌우에 한 명씩 한 명씩을 다음에 오토 판매사 가실 분으로 딱 잡고 그분을 집중적으로 조직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130, 120, 첫 번째 협력자 1이 130, 120 정도는 될 거예요. 좌우가. 근데 이제 휴수식이 있잖아요.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반판매사 150대 150 정도만 돼도 우리가 그 수당을 보너스를 한 20만 원 더 주고 그 다음에 후원 수당까지 한 30만 원 그래서 20만 원 더 줘서 50만 원 정도가 상하반기 유지되면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업자들이 요즘에는 뭐 엔잡러 해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으신데 이분들이 아 그래 애터미로도 한번 직업으로도 한번 선택해 볼까? 이런 분들이 몰려온다고 하면 조직은 다 커지겠죠. 단 우려되는 것은 요 정도 하면은 뭐 20만 원 더 나오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조직은 성장이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 조직에서 6만 원 받고 7만 원 받고 진짜 일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같이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는 여기다 딱 맞출 것이 아니라 좀 더 넘치게 목표를 잡아야 조직이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 오토 판매사가 됐으면 2차 오토 판매사 이제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1차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500이 되고 한쪽은 250이 되겠죠. 넘치게 이제 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포인트 수치만 보더라도 한쪽이 부족한데 그냥 여기 할 거 여기다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직을 키워야 되는 거고 파트너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한 사람은 내 파트너 내가 어렵지만 내 소실적도 250을 간신히 간당간당 맞추지만 나의 파트너도 같이 키워내야 그 조직이 살아 움직여서 훅 넘치게 되고 또 나도 소실적을 또 보게 돼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좌위에 누구를 오토 판매사를 만들 것인지 오토 판매사 한번 계획할 것일은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하시면은 그분이 야 이제 나는 2022년도에 오토 판매사 되겠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막 희망적이에요. 그죠? 그럼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해줬어요. 다음에는 당신입니다. 다음엔 당신입니다. 대기하세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자라서 그 역할도 충분히 잘해주셔야 그 다음에 그 기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가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자로서도 역할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토파메 됐을 때 그거를 반드시 완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죠. 충분히 그게 잘 되어 갔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직이 성장이 돼요. 그러면 본인 오토 판매사 달성 후에 아까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트너 오토 판매사 목표에 집중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내가 30대 30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70대 70으로 맞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의 좌우 포인트 들어가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옛날엔 제 것만 봤죠. 30대 30 막 이것만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파트너 사장님에 들어가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 사장님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죠? 도전 계획을 하고 즉시 행동하고 결과를 보여줘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 진짜 얼마 안 되신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몰입도가요, 너무 큰 거예요.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몰입,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집중 몰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집중 몰입을 하고 대신 어떻게 해 맥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알려드리는 대로 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알려주는 시스템대로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이것도 성공할 거야 막 이게 아니라 말 내뱉으면서 곧바로 행동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비결은 뭘까 했었을 때 집중 몰입 갖추어진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나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당연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파트너의 장점과 능력을 키워줘라. 파트너 장점,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을 바라봤을 때 장점을 부각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랑 그 다음에 이분의 단점을 부각해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분을 대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진 능력치가 커질지 적어질지 그것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의 장점을 찾아줘서 그 장점이 부각이 되게 해서 이분이 성장될 수 있도록 본인의 조직에서 본인 그 조직을 파트너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내 일도 적어지긴 하겠죠. 그죠? 사업자 마인드 갖추기, 사업 설명, 기회는 준비된 적이 온다. 사업 설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 설명 하루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1분 스피치도 했었었고 3분 스피치도 했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 애용하는 거 영상도 찍어봤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하는 것도 찍어봤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하는 것도 다 해봤잖아요. 이거를 계속 살을 붙여서 연습을 하면 혼자 어디서든지 나가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신규분 나왔을 때 이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신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라도 강의할 수 있게끔 그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그분들이 확실히 어디 나가서 누구 도움이 없이도 잘 해나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스폰서님의 또 그 도움이 있을 땐 또 가서 해주는데 가서도 사업 설명하고 하는 건 문제 없이 다 해나가는 걸 보고 그래 속도가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적이 온다.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업자 마인드 갖추기. 사업자 마인드 갖추기 이거는 제가 어떠한 분을 보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좀 잽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예요. 법인이 안 나갔어요. 법인이 안 나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나라의 거주증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거를 다른 나라 막 통해가지고 가서 거주증을 받아와요. 거주증 하나가 670불이더라고요. 발급받으려면. 670불에다가 통장에 2,000유로가 들어가야 된대요. 통장에 2,000유로는요. 250만 원이 통장에 들어가야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로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250만 원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정도의 이분들은 투자를 정말 하고 애터미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러신 분이 계시고요. 터키 그 거주증을 발급받으려고 나 그럼 터키 집 사야 되나?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애터미를 이 가치를 알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진짜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복 받은 거고 정말 그 말하자면 그런 게 들어가는 게 그분들한테 가입비인 거예요. 아직은 법인이 안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가입하면 내가 소비하려고 하면 소비자야. 그다음에 사업하려고 그러면 또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 어디 가서 뭘 발급을 받아오라기를 하나 뭐를 하나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진짜 이런 조건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자, 스폰서가 잘 돼야 한다.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스폰서의 주머니를 아껴줘라. 후원파.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 알죠. 저희는 이제 막, 그 전에 여기 총장님이 화면에 보이셔서 이제 한데, 우리 김밥 먹고 막 이러면, 아, 총장님도 2,500원 주세요. 그래갖고 저는 총장님 2,500원 받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총장님, 아우, 제가 살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또 떡볶이 3,000원짜리 한번 주문해 주신 적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분은 나가는 돈이 목돈이에요. 그런데 목돈인데 받는 사람은 이제 짜잘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폰서님은 밥 사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또 안 기르신 분도 계세요. 그 스폰서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사업적 마인드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 아껴줘야 돼. 그런 거는 좀 지켜드려야 돼요. 그죠? 자, 스폰서도 돈이 돼야 한다. 자, 수실적에서 일하세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지동 본부장님께서 이제 센터 오셨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의 백승지 본부장님과 같이 사업할 때 당시에 스폰서님이 안 계셔가지고, 물론 송유 총장님 다 계시지만, 그 직대 이렇게 해서 이제 직대분들이 이렇게 안 계시니까, 굉장히 누구 어떤 스폰서님이라도 계셨으면 너무 좋겠다. 최가비 팀장님도 계셨었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주동 본부장님 나오셨을 때 막 제가 가서 넙죽 가서 절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팀장님이셔서 팀장님의 파트너 최은경입니다. 이러면서 가서 넙죽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스폰서님이 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직이 성장이 되면서 이제 거기 이제 다른 팀에 가셔서도 거기 가서도 일하셔요. 그분들 정말 일 열심히 하셨고 정말 성공하실 분들이세요. 거기 가서도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똑같이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잘 되면요. 스폰서님, 본부장님, 제가 후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좋아라. 이래가지고,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따라해요. 우리 백신진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제가 여기 잘 되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여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한마디에,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잘 돼야 되고, 파트너도 잘 돼야 되지만 스폰서님도 잘 되고 그래야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 스폰서의 형제라니까 잘 지내야 된다. 저는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의 형제라인이 잘 지내어야 스폰서님의 소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실적이 있고 그러면 이제 소실적은 소실적 나름대로 형제라인과 잘 지내야 여기가 또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실적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실적과 대실적과 좌우 분들과 같이 해야 이렇게 스폰서는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인에 가서 기초사업자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했더니 왜 이거를 본부장님이 하세요? 제가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들은 그냥 식구예요. 저희들은 소실적 식구들이에요. 이러면서 송교 총장에서 소실적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가족이다 우리는. 그게 나이는 다르지만 이렇게 또 덩어리로 보면은 또 우리는 같은 식구다 이러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제 파트너 사장님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스폰서의 꿈을 응원하라.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우리 작년 4월에 우리 송년 총장님 막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 할 때 막 우리 감동했잖아요. 그 무대 위에서 그 다른 노래 부르는 네, 노래를 하실 때보다 우리 총장님의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막 너무 감동적이고 막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무대에 올라가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또 올라가셔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또 찬양 음반도 CCM 음반도 내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나비 효과라고 했는데 이렇게 스폰서님의 이제 그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스폰서님의 계획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그냥 계속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 내뱉은 말일 수도 있는데 계속 떠들고 다녔어요. 와, 송교 총장이 2024년 1월 달에 총장 저기 크라운 가셔요. 막 그러더니 우리 매매는 파트너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크라운 가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총장님도 그걸 스폰서님께 계획을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까지 직급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물론 이제 제가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거를 해나가니까 이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로 내뱉는 거, 선포하는 거, 그거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21 법칙. 네, 이게 있어요. 21일 법칙이 있는데 뇌의 습관을 각인시키는 단계로 최소한의 시간이고 완벽하게 몸은 100일까지 60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아까 직급들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어. 그러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딱 21일 걸린대요. 뇌에서. 20일을 걸리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나의 몸으로 습득하는 것은 3개월. 우리 뭐 369 이렇게 하면서 3개월을 해야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1일 법칙.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들으신 대로부터 이후로 21일 동안 나는 언제 뭘 할 거야, 뭘 할 거야, 막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막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언제 뭘 달성을 할 거야, 달성할 거야. 20일 하면 1월달 한 달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2년도가 그 계획대로 쭉 움직이실 거고 몸에 습관하는 것은 또 어느 정도의 나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목표는 단순하게 정하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라. 글로 쓰고 이미지화해서 항상 다시 보라.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라. 시간을 설정하라.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예외를 인정하고 계속하라. 최소한 3번 반복하라. 저는 7번이 제 성격이 완벽주의 성격이어가지고 완벽하지도 않는데 완벽주의 성격이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근데 옛날에는 그게 심하다가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뭘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시작을 안 한다든지 뭔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만 많아지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행동으로 그냥 말로 내뱉고 그걸 말로 내뱉어서 그걸 지켜내가려고 계속 그렇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진행이 되지. 뭔가 준비되면 할 것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막 능력이 있으신 분들, 다른 분들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아예 오픈을 해서 우리 아까처럼 그 시각화했었던 거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정말 이거를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누가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 이거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은 지켜내려고 하니까 움직이겠죠. 에이쿠아대로. 자,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는 바로 내가 정한다. 자, 이런 직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뭐, 오토 판매사에 대한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건지,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갖춰낼 건지, 이것도 이제 다 훑어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인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급도 그렇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정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한계는 내가 바로 정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안 되는 것도 이 한계를 내가 두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내가 한계를 크게 하고 더 넓히면 그만큼 또 바로 성장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센터 우리 식구분들이 2022년도에 모두 21일 법칙 그거를 적용을 해서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인이 되어서 몸으로 열심히 움직여서 습득을 하셔서 우리 2022년도에는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4주 동안 저와 함께 했는데 또 시간을 함께 내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족하나마 또 저의 강의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 또한 뿌듯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다음 달을 또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밤새 준비하실 만했네, 그죠? 네, 우리 그 인생 신뢰의 중요성, 또 목표, 목적 이런 것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아주 세세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이제 시너지 팀에서 해왔던 부분들을 또 같이 공개해 주시면서 공유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계획들을 누구 한 명의 생각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모두가 다, 그 리더의 말에 협력을 하고, 그렇게 따랐을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부분, 그 팀워크를 만드는 그것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4주 동안 정말 부담이죠.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감사했습니다. 기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 다 켜주시고 자, 오늘 들으신 내용 가지고 스피치 세 분 들을 수 있겠네요. 세 분만 듣겠습니다. 이름을 외쳐주세요. 양명순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양영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양명순입니다. 4주 동안 하여 주신 최은경 본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 처음에 나왔던 인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가 되게 감명 깊었고요. 저도 이 일을 한 1년 정도 하면서요, 많이 느꼈는데 이 재심협력 하지만 재심협력도 있지만 나의 마음이 각오와 나의 생각과 나의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은 결심을 갖고 했을 때 옆에 도와주시는 분의 힘을 얻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최은경 본부장님이 이렇게 스피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최은경 본부장님 말씀 믿고 열심히 또 내년을 위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영순 팀장님, 제주도에서 열심히 또 하고 계시니까 또 스폰서님들이 제주도를 자주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시니까 또 파트너분들과 함께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 내년에는 또 제주도에서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한 분 이름을 외쳐주세요. 백수일이야. 백수일 국장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방울의 분자 백수일입니다. 제가 갑자기 물방울 말씀하실 때 저희 처음으로 그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룹 미팅 했던 생각이 나요. 인원수가 막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때 물방울의 분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물방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물방울이시라는 거예요. 그 미팅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물방울 한쪽 구탱이의 분자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도 물방울이 아니고 저도 물방울보다는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오늘 지금 미팅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부장님 덕에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 덕에 파트너님 덕에 저는 이만큼 왔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본부장님 이렇게 하실 때마다 이제 걱정이 제가 하나 생긴 게 나는 저만큼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팅하고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그룹 챗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본부장님 홍길동이세요 이제 이러신 적도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난 이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 스폰서님만큼 할까? 더는 도저히 욕심을 낼 수 없고 그만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느 만큼의 한계선을 넘으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 그런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수일 국장님 만의 또 장점이
있죠.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백수희 국장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노력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필리핀에서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기 뛰어가고 싶은데 막 혼자서 거기 계시니까. 파트너분들은 다 한국에 계시고. 아, 아무튼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을 거고 또 좋은 스폰서님으로 잘 성장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누가 하실래요? 마지막 한 분. 순이요. 태순이 국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최순희입니다. 최은경 본부장님 4주 동안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도 나무 가지고 이렇게, 계보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파트너들과 그 전에 이렇게 산에 갔을 때 소나무를 보면서, 소나무가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있는데, 솔방울이 열린 거, 그걸 보면서, 저 솔방울 하나하나가 다 나의 파트너야. 그랬더니 파트너 어느 사장님께서, 부장님하고 산에 안 올래. 산에까지 와서 계보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장님의 저 솔방울 하나하나가 사장님의 전부 파트너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성공한 당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파트너 두 분께서 한옥을 꿈이래요. 이렇게 이제 성공하면은 한옥을 지어서 많은 파트너님들 오시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기 수동 쪽에 한옥을 몇 년째 진 곳을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파트너 한 분은 두 분 다 잠을 못 잤대요. 그거를 빨리 임페리얼이 되어서 그 한옥을 지어가지고 많은 파트너님들과 파티를 하고 걷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하는 바람에 잠도 못 주무셨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아까 그 태은경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저녁에 제 너무 깁니다. 마이크가 꺼져. 네. 김지영 국장님한테 국장님 제가 지금 여자긴 하지만 파트너로서 든든한 아들이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국장님 힘내시고 제가 아들이 되어서 아들 같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와 스폰서와 이 삼각형이 잘 되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큰 힘이 되는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나무도 또 성공한 이야기도 우리가 요번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은경 본부장님 4주 동안 너무 감사하게 놓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트너의 꿈을 시각화해 주셨네. 직접 가셔가지고. 그죠? 그 가슴 뛰는 그런 것들을 맛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겠죠? 또 스폰서의 상황들, 스폰서의 든든한, 김지영 국장님 아들 없는데 아들 하나 진짜 생기셨네. 네. 서로가 이게 스폰서랑 파트너가 서로가 어떤 그런 마음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스폰서라고 해서 늘 뭐 희생, 뭐 봉사, 뭐 배려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할 때 진정 그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주 동안에
정말 애쓰셨다고, 그리고 스피치 오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자리 지키고 앉아서 또 이렇게 배우려고 또 노력하신 오늘 모든 분들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